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자 비어있는 검사장급 6자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리고 여권과 검찰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오른 뒤 이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고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간 윤석열 검찰의 행보로 봐서는 당연한 조치로 예상되는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검찰은 여태 브레이크 없이 종횡무진 망나니 칼을 휘두르며 제 멋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을 선택적으로 해왔는데요. 이걸 더 이상 지켜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검사장급 6자리가 뭐길래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공석인 검사장급 6자리는 법무부가 지난 7월 26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고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전에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냈는데요. 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 자리를 비워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리는 대전, 대구, 광주 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 수원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연수원 기획부장 자리인데요. 차관급 대우를 받는 이들 검사장급 6자리가 아직까지 공석인 겁니다. 이들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곳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찰총장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인데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들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그는 취임 첫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하고 지원단장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내정하면서 인사권을 통해 검찰개혁 메시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2011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인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인사권이 검찰의 어떤 의미인지를 밝혔는데요. 장관은 인사를 통해 권력을 보여줄 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가서 자리를 잡은 것은 인사를 통해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 조직이 장악되는구나 하고 느꼈냐면 제가 2004년 5월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인사권을 행하고 검찰총장보다 장관이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니 그때는 마음대로 개혁할 수 있었죠. 문 대통령과 김인혜 교수는 책에서 검찰의 인사는 검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행정과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다면서 자존심이 강한 공무원일수록 인사에 민감한데 검사들은 특히 그렇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상호 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많은데 검찰 인사 단행 이야기도 나온다. 추미애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자 취재진으로부터 받은 질문인데요. 추 후보자는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활용할까요? 전임 조국 전 장관은 그러지 못했는데요. 그는 지난 9월 9일 취임하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강조했지만 한 달여 뒤 퇴임할 때까지 검사장급 6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검찰이 자신의 가족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탓이 컸던 이유였습니다. 과거 추 후보자는 인사권에 있어서 적극적인 편이었는데요. 그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5월 당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 해 당청 관계에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연일 검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검찰 전문 채널이 될까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하지만 현재 가장 큰 적폐는 검찰입니다. 그래서 매일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지겹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일 방송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금의 행보들이 감정적이었다라는 분석을 내놓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요 며칠 전 보도된 상반된 2개의 기사를 분석하며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했는데요. 윤석열의 문 대통령에 대한 충정심, 그리고 이 정권을 위한 악역을 맡았다는 기사, 그리고 지난 11월 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 이후 갈라선 검찰과 청와대라는 기사였습니다. 같은 날 보도된 전혀 다른 방향의 두 기사는 검찰발로 추정되는데요. 11월 8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충정심과 이 정권의 악역을 맡아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매달려온 윤석열이 반부패 정책협의회 이후 문정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전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소 황당한데요. 자신을 제끼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개혁 보고를 직접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감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검찰의 기득권이고 정치 검찰이고도 아니고 그냥 개인의 감정풀이용으로 정권을 공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월 10일 방송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추다르크 개혁 원정대 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더 이상 이분은 감정 조절 안 되는 일개 분노 조절 장애자일 뿐인 겁니다.